안녕하세요. 구구가가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구구, 라디오 가가 맞습니다. 1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가장 좋아하는 걸로 해보자. 가장 좋아하는 걸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About Time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영화 About Time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영화나 작품에서 제목은 그 작품의 주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 About Time은 이 작품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즉 인생이나 삶에 대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영화는 2013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개봉되었습니다. 그러면 줄거리를 제가 읽어드리죠. 네, 이 영화는 톰이라는 남자 주인공으로부터 시선이 진행이 됩니다. 어느 날 성인이 된 톰에게 아버지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자신의 핏줄이 흐르는 남자들에게만 있는 비밀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비밀된 능력은 어두운 곳에서 눈을 꼭 감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을 떠올리면 그 시간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톰도 이게 뭔 헛소리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지난 파티 때 썸녀와 찜찜함이 있었기에 속는셈 치고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눈 꼭 감고 지난 시간을 떠올리니 그때 신년 파티로 돌아가게 된 거였죠. 그 파티에서 톰은 자신의 행동들을 바꿔 행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경험을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아버지가 비밀 능력에 대해 몇 가지 충원을 해주죠. 과거의 바꿈이 현실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돈 버는 것, 로또를 사는 것에 대해서 추천해주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고 일찍이 교단에서 은퇴해 시골에서 가족들과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삶을 즐기고 있죠. 그래서 톰의 가족들은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골이라서 할 게 없어서 더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가족끼리 식사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집 앞 마당에서 영화를 같이 보는 문화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굳이 영화도 계속 같이 보는 가족만의 일로 있었죠. 네. 그렇지만 톰은 아직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에 가장 큰 관심사가 쏠려 있었죠. 그래서 톰은 그 능력을 여자친구를 만드는데 요긴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의 친구가 있었는데 집에 놀러 오게 됐어요. 방학 동안 톰의 집에 머물면서 방학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의 친구인데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톰은
반했죠. 그렇게 동생의 친구와 같이 머물면서 이런저런 사건들도 있고, 그리고 톰과 썸씽 아닌 썸씽도 생깁니다. 경험이 많지 않고 긴장하고 서투른 톰은 실수를 반복하고 능력을 반복해서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시간들을 보내죠. 그랬던 톰은 이제 동생의 친구가 떠나기 전날 밤 고백을 합니다. 그 동생의 친구는 톰의 고백을 듣고 방학 중에 미리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날이라서 뭘 할 수가 없어. 안타깝다. 미리 말하지 그랬었어. 라고 말합니다. 톰은 그래? 그래서 능력을 써서 방학 중으로 돌아가죠. 방학 중에 돌아가서 동생의 친구한테 다시 고백합니다. 그때 동생의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 방학 끝날 때 얘기해보면 어떨까? 그 말을 들은 톰은 다행히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번만으로 이걸 깨닫는다니. 보통 두세 번은 깨지고 깨달을 만한 욕심일 텐데 톰은 한 번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인연 또한 잘 안 됐구나를 받아들이며 이제 톰은 대학 생활 그리고 어느새 변호사가 되어 런던으로 취직하게 될 시기가 옵니다. 이제 시골에서 떠나 런던을 가게 되었고 톰은 아버지의 친구인 영국 작가 집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초년생으로 회사에서 맨날 혼나고 털리고 실수하기 반복이지만 주변의 동료와 같이 우정을 쌓으면서 실수를 위로해주고 아픈 추억들을 격려해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제안으로 블라인드 레스토랑을 가게 됩니다. 블라인드 레스토랑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누가 있는지 어떤 음식이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이색 체험을 하면서 그런 공간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톰과 친구는 자리에 앉는데 앞에 이제 여자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서로 나가게 되었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는 와중 톰은 여자 일행 중 한 명인 메리한테 많이 끌림을 느꼈죠. 그래서 메리한테 연락처를 물어보게 되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집주인인 아버지 친구가 절망을 하며 불행한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톰은 무슨 일이지? 나는 너무 행복한데 라고 외면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아버지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이미 뛰어나고 유명한 극작가였지만 자기의 초연하는 새로운 신작에서 배우들의 실수로 자기의 작품이 망가집니다. 톰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
극작가인 아버지 친구의 망칠 뻔한 신작을 무사히 잘 수습합니다. 그렇지만 톰의 능력은 과거를 바꿨고 그 바꾼 과거는 영향을 미쳐서 메리와의 인연이 끊기게 되었죠. 그래서 톰은 메리와의 대화 중 메리가 좋아하는 모델인 전시회를 좋아하는 전시회가 있다는 걸 기억해냅니다. 우연치 않게 광고로 본 전시회는 톰한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갑니다.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라 보고 싶었던 사람이 없었죠. 네, 그래서 톰은 내일도 가고 그 다음날 가고 매일매일 전시회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안경을 쓰고 편한 복장을 한 메리를 발견하죠. 반가움에 앞선 톰은 메리에게 아는 척을 시전합니다. 그렇지만 메리는 처음 본 사람이 친한 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조금 어색했죠. 그러다 더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 사이 메리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와 만난 장소에 톰은 돌아가 메리와 남자친구를 만남을 방해하고 자신과의 데이트를 제안하죠. 그렇게 메리는 남자친구가 아닌 톰과 만나게 되고 계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메리의 집까지 톰이 바라다 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같이 밤을 보내죠. 그렇게 커플이 되었죠. 그렇게 둘은 같이 살면서 서로의 일상들을 나누고 생활들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행복하고 즐거운 나중에 톰에게 콘서트 티켓이 2장 생깁니다. 메리는 피곤하다고 아무나 가라고 해서 톰은 친구랑 같이 가게 됐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또 그 콘서트를 끝나고 보니 그 동생의 친구 방학 동안 집에 와서 썸띵이 있었던 미모의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톰은 아는 척하며 그분에게 갔었지만 결국 난처함을 경험하고 시간을 돌려 모른 척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쪽에서 먼저 톰에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톰은 그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의 숙소를 데려다 줍니다. 그 친구의 숙소 앞에 섰을 때 그 친구가 톰에게 숙소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랬던 그런 상황에서 톰은 들어가질 않고 하나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메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아끼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톰은 집으로 돌아가 자고 있는 메리에게 초혼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은 톰의 시골집 주변의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데 비가 오고 강풍이 불고 천막은 찢어지고 하객들은 물에 젖고 워터밤 파티가 되었죠.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톰은 메리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어땠는지. 계획하지 않은 우연히 반복되는 오늘 하루 일이 결혼식으로서 되돌리고 싶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치만 메리는 만족스럽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톰도 만족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톰은 능력을 써서 그 일들을 막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이제 둘의 결혼 생활은 무난히 지냅니다.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밤마다 톰은 자기의 능력을 쓰며 병원에 수없이 가는 길을 익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톰의 동생이 많이 아프다는 걸 느끼죠.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동생의 모습을 보았지만 동생의 상태가 육체적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멘탈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받아들였죠. 신년 파티 때 톰은 썸녀와 잘 안됐지만 동생은 그 신년 파티 때 양아치 한 명과 잘 사귀게 돼요. 즐기고 즐긴 인연을 보내면서 서서히 멘탈적으로 무서지고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톰은 그 신년 파티 때 동생을 도와줘 그 양아치 군을 못 만나게 했죠. 다행히 그 양아치 군은 다른 사람과 만나 동생은 이해할 수 있었죠.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됐구나. 내가 아니어도 됐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현실로 돌아온 순간 과거의 영향이 현실에는 톰의 자녀가 바뀌어 있는 걸로 영향이 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톰은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 과거로 바꾼 일을 무효화해버리죠. 무효화해버리면 현실의 자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톰은 동생을 위해 과거로 가지 않고 현재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의 친구 한 명과 동생이 제법 잘 어울리는 것도 알아채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폐암은 담배로부터 생긴 건데 젊은 시절부터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젊은 시절로 돌아가 담배를 피지 않게 바꾼다면
어떤 많은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톰한테 자신이 능력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을 하나씩 알려주게 되죠. 먼저 톰에게 하루를 끝내고 능력을 써서 다시 그 하루로 돌아가 똑같은 하루를 살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톰은 아버지가 말해줬던 것처럼 하루를 다시 살아봅니다. 자기가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놓치고 있던 것들을, 사소한 것들을, 의미 있던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톰은 아버지가 말해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상태였던 아이가 나오면서 더 이상 과거로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톰은 둘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탁구를 치고 바닷가에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톰은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끝이 납니다. About Time은 크리스마스 데이 영화로 로맨틱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족 영화죠. 사실 이전에 러브 액츄얼리도 로맨틱 영화이면서 가족 영화죠. 한국에는 로맨틱 영화에 치중되어 있지만 서양에서는 사실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족에 좀 더 많은 포커스가 있는 것 같은데, About Time이라는 이름 자체만 봐도 이 영화는 사랑에 대해서, 연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지에 대해 얘기하는 영화 같습니다. 먼저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은 인간에서 많이 느끼는 후회라는 감정을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했었어라면, 그때 알았었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지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인간의 가장 만만한 변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변명이 알았더라면, 미래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삼성이 5만 전자가 될 줄 알았더라면, 9만 전자 찍고 5만 전자 될 줄 알았더라면, 애플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했을 텐데. 그치만 감독은 그 두 가지 시점 중에서 과거의 시점에 집중합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시점 또한 과거 시점에
반대적인 양상일 뿐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미래를 안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고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안다고 해서 여전히 후회가, 미련이 안 남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후회와 미련은 선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제가 더 큰 것 같거든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하지 않겠지만, 더 나은 선택을 해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상태라면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제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버지는 자신의 능력을 돈을 벌고 가족들에게 집중합니다.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이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리처드 커티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삶의 아주 큰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문화, 인맥, 사람, 유적을 떠나 시골에서 가족들과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런던과 시골의 그 차이를 선택해서 살고 있는 아버지의 삶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런던이 아니고 시골이어서, 아파트가 아니라서 단독주택이라, 할 거 없는 시골이라서, 즐길 것이 없는 시골이라서 아버지가 바라던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가족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족 구성원 모두들에게 만족스러운 순간이기에, 그렇게 보여지기에 그 캐릭터들은 그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톰은 런던을 가죠. 런던을 가서 바쁜 사람들 와중에 바쁜 일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되돌리는 능력으로서 매 순간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아도 놓치는 순간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순간들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여전히 바쁜 도심에서는 아버지처럼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톰이 과연 런던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아버지가 시골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시골에서 살아야겠다. 결국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은
시골에서 살아라. 일을 줄여라. 공백을 만들어라. 여유롭게 살아라. 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신년 파티에서 만나는 인연에서 톰은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파트너지만 그 파트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그 노력만으로도 서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걸 깨닫고 그 인연을 접습니다. 두 번째 인연은 줄거리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엔 과거의 나의 행동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현재 나의 능력을 멋있게 꾸민다고 하더라도 내 실수를 감추고 좋은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인간으로서 하나의 기체로서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불가능하다.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구질구질한 사람이라면, 포기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수없이 과거로 돌아가 시도를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한 번만에 이걸 깨닫는 톰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만큼 좋아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연이 메리입니다. 메리는 블라인드 레스토랑에서 대화를 하면서 존재의 매력을 느끼죠. 사실 첫 번째 대상은 환경적으로 기회적으로 만났던 인연이고, 두 번째 인연은 외형적으로 만났던 인연이었고, 세 번째적으로는 자기의 가치관과 문화와 생각과 그런 부분에서 끌렸던 인연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연에 대해서 톰은 앞선 두 인연과 달리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톰한테 있어서는 외형적인 요소와 신체적으로, 기회적으로 만났던 사람과 달리 그 부분이 더 중요했나 보네요. 그 부분이 저도 더 끌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끌리고 원하는 건 다른 부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톰은 다른 앞선 두 번과 달리 메리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능력을 활용하고 노력해서 인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할 게 이미 과거를 갔다 와서 메리와 만나지만 메리는 그 순간 남자친구가 있었죠.
남자친구 있는 메리에게 과거로 돌아가서 남자친구를 뺏는 거는 도덕적으로 봤을 때 약간 걸리는 적이 있죠. 남자친구 있는 여자 사람한테 접근해서 남자친구와 만나기 전에 가로채는 거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행한 거라.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고 대시를 하고 노력했다는 점이 저한테는 조금 낯섦과 충격이었어요. 이래도 되는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영화 라라랜드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친구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을 하고 또 접근을 하죠. 그런 지점에 있어서 로맨틱이 포용하는 도덕성은 어디까지인가? 네, 다음 얘기하고요. 그렇게 톰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 메리와의 인연을 이어갑니다.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만남에서 어떤 순간에서 이 사람이 나의 인연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나의 취미가 같았을 때 모르겠네요. 그치만 톰과 메리는 하룻밤의 대화로 커플이 되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생활을 보내고 일상을 나누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는 사이가 됩니다. 조심스러움이 많고 겁이 많은 성격이기에 어떻게 그 짧은 시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 확신보다는 무언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컸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흔하지 않나? 흔하지 않다라기보다 만날 수 있지 않나? 확신을 주는 사람은 결혼장에서 만나는 거고 연애 상대로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겁먹어도 안 되겠구나. 경험해봐야 알지. 용기를 더 알고 싶은 용기, 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연애의 상대로
보이는구나. 결혼의 상대로는 믿음, 확신을 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영화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톰이 여자친구한테 고백하는 순간에 대해서 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전 썸녀와 얘기를 하고 썸녀 숙소까지 데려다 준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죠. 숙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어떡할까? 마지노선이 숙소 입구라서 다행이다. 근데 더 빨리 알아챌 수는 없었을까? 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는 알아챌 수 없었을까? 썸녀와 대화를 하다가는 알아챌 수 없었을까? 썸녀 숙소 문 앞에서 알아챈 수밖에 없었을까? 그치만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도 못 알아챌 수도 있구나. 헷갈릴 수도 있구나. 어쩌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확실하게 알 수 없구나. 내가 안다고 하는 게 아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구나. 나도 그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를 수도 있구나. 그 계기가 있다면 좋겠구나 를 보여준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죠. 비 오는 날 결혼식, 야외에서 비 오고 바람 오는 결혼식. 인생의 한 번뿐인 순간, 비 오고 바람 부는 야외 결혼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은 평범하거나 기준들을 쫓아간다면 그래서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전통이 이제 영국 정통의 섬 같은데 결혼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문화를 따른다고 쳐도 톰과 메리는 이미 런던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시골로 와서 야외 결혼식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톰과 메리는 시골 집에 가서 야외 결혼식을 하죠. 용기, 하고 싶은 걸 하는 용기, 매뉴얼을 깨는 용기, 아니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마음이 결혼식장에 대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죠. 서로 만족했는지. 만족했다고 서로 대답하죠. 확인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알지만 아는 건 눈빛뿐인데
사람 마음을 눈빛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말로 하면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 이야기가 나오죠. 동생은 그 톰이 가진 능력을 가지 못합니다. 톰이 가진 능력은 그지 같아서 남자한테만 쓸 수 있대요. 그래서 톰은 뭐 과거에 돌아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여동생 키캣을 다산다능하게 삽니다. 양아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알코올릭이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험난한 길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톰의 모습은 그래도 정비된 몇 번의 실수와 좌절들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비된 깔끔한 길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동생이 보여주는 길은 조금 험한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동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촌 얘기를 못했는데, 삼촌은 능력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통해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능력이 과연 축복인가, 좋은 것만 아니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깔고 갑니다. 어바웃 타임은 사실 사랑 로맨스라기보다 휴먼 가족 영화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을 많이 받아요. 시간도 그런 것 같고. 어쩌면 이렇게 근사한 가족들, 아버지와 가족들 환경 속에서 톰이 자란 게 부럽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지만 메리는 또 그런 환경이 아니었지만 또 근사하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환경이 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키캣은 또 그런 톰과 같은 환경이지만 또 그렇게 자랐고, 결국에는 알 수 없는 심플하진 않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를 말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 재밌어요. 잔잔바리합니다. 추천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안 자고 계속 듣고 있었다면 혹시 불면증은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끝까지 들어서 고맙지만 또 한편으로 수면을 잘 하고 계신지 걱정도 듭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새로운 주제로 구구가가 라디오는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1화는 여기까지. 끝. 이번 역은 강변, 동서울 터미널역입니다. 내리실